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아무래도 세상이 좀 너무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좀 유대관계나 이런 게 많이 옅어지다 보니까 좀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좀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좀 힘들어서 현실 도피 하려고 중독이나 마약이나 도박 뭐 이런 데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졌었거든요.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백수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취직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에 의해서 그런 데에 좀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마약이나 게임 이런 데.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경쟁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불안에 떨지 않는가.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 이런 데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마약 압수량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나서 시장에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간간히 볼 만큼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이게 꼭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박해지고 불안해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약조치본부의 전 연구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실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K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 중으로 한일전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확 박았네요. 예,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한일전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이미 그 브라질 월드컵 일본 탈락 직후에 일본 언론이 이제 올 초에 9월 A매치 때 한국과 경기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데 이어서요. 네. 어제도 이 스포츠 니폰이 10월 10일 날짜까지 박아서 한국과 일본 친선 축구 경기를 한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오늘 한일전 열릴 계획은 전혀 없다, 올해 안으로는 적어도 없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 2011년에 한국과 그 일본의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삿포로 참사로 더 많이 기억되는 그런 경기인데, 한국 0대3으로 진 원정 경기였죠. 근데 당시에 이제 삿포로에서 경기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 번, 그리고 추후에 한국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친선 경기를 2번 치르자, 이렇게 구두 약속을 양국 협회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국에서 한 번 더 경기를 하자, 이렇게 말한 거는 맞지만 그게 올해 안은 아니다, 이게 이제 축구협회 설명이고요. 게다가 이 2011년 삿포로 경기 이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3, 4위전이
동메달 결정전을 일본하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박종훈 선수 독도 세리머니가 나왔고 네, 그랬죠. 또 작년 동아시안컵 때 일부 일본 팬들이 이 잠실 주경기장에 한일전 때 우길기를 반입해서 응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양국 분위기를 냉각시켜서 한일전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 상황이다. 이게 축구협회 설명입니다. 네. 축구도 한일 관계처럼 싸늘하네요. 네. 그러게요. 브라질 월드컵 골든볼 수상을 한 사람은 메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메시의 수상을 두고서 아직까지도 뒷말이 무성하네요. 네,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열렸던 독일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네. 우승은 독일이 했지만 최우수 선수상에 해당하는 골든볼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받았습니다. 준우승 팀에서 골든볼 수상자가 나온 적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닌데 이번 대회에서 과연 메시가 보여준 기량이 골든볼 받을 만큼 최고였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이번 대회 4골을 넣었는데요. 네. 우승팀인 독일의 토마스 밀러가 5골 넣었고요. 예, 득점왕에 오른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6골 넣었습니다. 6골. 네, 이 선수들이 메시에 비해서 활약이 덜했다. 이렇게 단정짓기 아주 어렵고요. 여기에 사실 메시가 이 조별리그에서는 활약이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준결승이나 결승에서는 좀 활약이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메시가 골든볼 수상하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전설인 디에고 마라도나까지 이 피파가 마케팅을 노리고 상을 줬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 DPA 통신은 메시가 이번 대회 피파가 선정한 대회 베스트 11에도 끼지 못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은근히 이 메시 수상에 대해서 좀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오늘자 이 영국 텔레그라프는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까지 메시가 골든볼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다소 놀랐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소 놀랐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17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정체 저행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강남대로는 염곡사거리 방면 한남대교 남단에서 뱅뱅사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교육교회원 입구부터 양재역 쪽으로는 시속 2, 3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삼성역 방면 르네상스 호텔 앞부터 삼성역을 지나는 데는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녹사평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동하는데 남산 3호 터널 이전부터 한강중학교 앞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서초역을 지나 지금 예술의 전당 쪽으로도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관세청에 마약이 압수되는 수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압수량은 51.8k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군요. 그만큼 밀수량이 늘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영구 이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약 밀수량이 올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52.8k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약이 52.8kg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가 52.8kg, 시가로는 1,19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로 20%, 금액은 약 84% 정도가 증가된 양입니다. 성인 1회 투약분이 0.03g이니까
우리 국민 17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야, 이거 엄청 많은 양이로구나 하는 걸 알기가 쉽겠네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분석들을 하시나요? 네. 신종 마약의 공급과 유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법망을 피해 계속 신종 마약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예. 또한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신종 마약 구입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의 등장은 네. 마약 밀수가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종 마약이라고 그러시는데, 신종 마약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요즘 그 새로운 합성에 의한 마약들이고 네. 기존 마약하고 거의 유사한 마약의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약들이죠. 네. 그런 그 신종 마약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만큼 접촉하기 쉬워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마약하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특별한 물건인 줄 알죠. 네, 그렇지 않고요. 흔히들 수면 마취, 네. 감기약, 우울증약, 진통제 등 무수히 많은 의료용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신종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네.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인터넷 직구가 가능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합법을 가정한 광고에 현혹되어서 일반인들이 신종 마약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그 박범 씨 있죠? 네. 박범 씨가 그 암페타민을 밀수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박범 씨도 국제 우편을 통해서 마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도 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의 그 단속 시스템은 예. 매우 우수합니다. 예. 하지만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죠.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접 구매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마약특집운동본부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관세청에서는 마약 밀수 위험도가 높은 공항과 항만 세관에서 탐지견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예.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전산,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개인 소비용 신종 마약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모든 가용 인원을 투입해 국제 우편물을 집중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박범 씨의 경우는 뭐 아직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하여튼 그 박범 씨 외에도 유명 인사들이 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의 마약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예.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예. 그러나 저희 한국마약특집운동본부 예방교육 강사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무정적 영향을 차단시키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마약퇴치본부에서는 많은 그 강사분들이 학교 같은 데 나가셔서 강의도 하고 하시나요? 네,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청소년들의 그 반응이 어때요? 지금 그 계량적인 그 효과 측정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 마약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게 참 이거 헤어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아세요? 얼마 전 세계 마약 퇴치날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서 예. 저희가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의약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입니다. 네.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을 의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아편 같은 경우 조금씩 먹으면서 설사 같은 복통에 사용하고 있고요. 예. 피로폰도 진통 효과가 있어서 예. 별 죄의식 없이 진통제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네. 현실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의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우리 한반도 마약 문제도 선제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때는 북한 당국이 말이죠. 네. 마약을 어떻게 제조해서 수출을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는 최근에 못 들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북한에 오신 분하고 직접 만났는데요. 아, 예, 예. 예, 북한의 함흥 지역 등등에서 정부 당국에서 예. 마약을 생산해서 재배하고요. 아하. 이것을 중국 등 해외로 반출을 해서 예.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게 우회해서 우리나라로 또 들어와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동안에 우리는 마약 청정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는데, 네. 예, 마약 퇴치 이대로,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마약 퇴치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마약 청정국 유지와 성과 있는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네. 민과 관이 혼연일체로 단속, 사전 예방 교육과 사회복지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마약 정책의 중심에서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예방교육, 대국민 홍보, 네. 또 재활교육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도 자꾸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수가 많은데, 네. 아주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겨낼 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영구 이사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717님께서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1739님께서는 무심코 저지른 실수의 과잉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휴대폰을 이용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뉴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 규제죠.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이것을 70%로 완화합니까? 네, 그 집값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LTV와 그 소득 대비해서 대출금 한도를 정하는 DTI가 그 부동산 금융 마지막 규제로 남아 있는데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LTV와 DTI 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이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현재는 LTV는 은행과 보험사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는 7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LTV가 70%로 완화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은행에서 집값의 50%만 대출할 수 있었던 것이 7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때문에 그 DTI 완화를 놓고는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DTI는 대체로 서울은 50%, 수도권은 60% 있고 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기초연금,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합의가 됐죠. 네.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오늘 25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됩니까? 네, 그동안 기초 노령연금을 받던 413만 명 가운데 410만 명이 이 바뀐 제도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전액 지급에 해당하는 단독 거주 20만 원, 또 부부 합산 32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92.6%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달 초부터 새로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한 사람도 23만 명에 달해서 다음 달부터는 약 400만 명이 전액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3만 명 정도는 소득 인정액 초과나 고가 회원권 보유 등으로 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은 30만 명 가량은 일부 감액 등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연금 가입자 있죠. 네. 연금 가입자가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연금을 해지했어야 하죠, 종전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런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의료비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학자금과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옵니다. 또 연금저축 가입 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됩니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 원을 한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 혜택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죠. 비박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의 새 대표가 되었습니다. 2위 서청원 후보와 큰 격차로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모시고 이번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730 재보선 민심 방향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박 대통령 지지율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이번 주에는 새롭게 나온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았었는데 다시 이번 주 들어서 전당대회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인사 관련돼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왜 이 청와대에서 양당 원내대표들 초청해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동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 양당의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은 지난 5일 리서치의 전국 800명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하반기 주요 국정 과제로 이 야권과의 소통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분석됩니다만 이 모든 이슈를 인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도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격차가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당대표이냐도 중요했지만 이 과연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지난 2010년에 이 안상수, 홍준표 두 후보가 이 전당대회에서 겨뤘을 때도 2.2%의 적은 표 차이 때문에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치러졌던 현장 투표에서도 대부분 이 김무성 후보가 앞섬으로써 그 10% 이상의 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2010년의 전당대회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서 당대표에게 상당한 힘이 실리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이 실렸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퍼센트 가까운 그런 10% 이내이긴 하면 10여 퍼센트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격차를 냈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의 어떤 중요한 이유는 이 국민 여론에도 나타났지만 이 당도 그리고 국민 여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혁신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컸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당이 대통령의 어떤 수직적 협력 관계보다는 좀 더 당청 관계의 균형과 견제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전체의 4분의 1 가량 해당되는 이 24.6%를 김무성 대표 당선자가 받음으로써 국민 여론에 상당히 선호받는 그런 어떤 그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그 전당대회 보니까 말이죠. 앞에 전면 큼직하게 말이죠. 새누리당을 바꾸자 이렇게 써붙였더군요. 뭐. 새누리당 자신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 새롭게 탄생될 새누리당 지도부에 바라는 진정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리서치가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가장 많은 의견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개혁 입법이
2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네. 야당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대개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개혁,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 자체개혁과 그리고 당선 관계 개선 순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3위 김태호 의원, 4위 이인재 의원, 이 다 친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당 지도부에 진입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친박 인사보다도 당의 개혁 또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다 혁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국민 여론이 상당히 이번 당원과 대의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여러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위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견제적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듬뿍 반영된 그런 전당대회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지도부도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저 그냥 순종적으로 따라가느냐, 지시받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할 말을 좀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국민들의 대체적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인사 문제를 왜 신속하고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하느냐는 부분이 강조됐고요.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이런 부분들이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순조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죠. 교육부총리는 후보자는 김명수 씨 지명 처리를 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교육부총리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지명자가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아직까지 여론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황우여 의원은 직전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지명의 의미가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겠지만 예.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의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여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그 2기 내각의 어떤 돌파력과 그리고 추진력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대통령이 강조했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전문성 있는 인물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꼬리표는 쉽게 떼어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지 이번 주에 조사되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또 긍정적일 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총리나 부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게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성근, 정종섭 두 지명자 중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지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상징적으로는 야권에서도 원내대표 방문 시에 바로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참고하겠다라고 발언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야권과의 소통 측면에서 만약에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야권 또는 국민에게 상당한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인사 문제가 또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하게 좀 매듭을 지고 가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730 재보선 선거로 좀 가보죠. 지금 이제 동작을이 아주 화제의 지역구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아주 우세한 것처럼 나온다면서요? 네, 초반 판세가 될 텐데요. 일단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9일과 10일 코리아 리서치가 동작을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RDD 전화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이 동작을 대상으로 해서 9.1%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초반 판세는 이 나경원 후보가 높은 인지도와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조직력을 가지고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반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 이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51.9%, 이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22.3%,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14.1%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경원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서울 전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현재로서는 높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 7월 재보궐선거가 24.8%의 투표율 그리고 네. 2010년 7월에 재보궐선거가 이 34.07%의 낮은 투표율이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이 연령대가 높은 투표자들 이런 투표 환경에서 이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투표 환경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동민 후보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박원순 시장의 후광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반영되는지가 향후의 관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노회찬 후보와 이 분산되어 있는 야권표. 야권 바로 이 부분이 가능할지.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뭐 잘 경험이 많으실 텐데 말이죠. 이 초반 이 정세가 이렇게 중반 후반에 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실제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이 상당히 이 전국적인 어떤 정책이나 또 흐름, 구도 이런 부분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가 초반에 확보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겪고 있는 두 가지 어려움은 바로 인지도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야권표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수원에서는 이제 네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원에서는 네 곳 중에서 세 곳이 재보선이 이루어진 거죠. 간만 빼놓고 이제 을, 병, 청 세 곳에서 재보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어떻습니까? 이 세 지역 모두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선거의 흐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주목되는 곳은 바로 수원병입니다. 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 경기지사를 또 역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수원 권선과 그리고 수원 영통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현재는 도움이 되지만 과연 조직력이 중요한 재보궐선거에서 이 인지도가 얼마만큼 유지되느냐도 관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선과 이 영통의 경우에는 기존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어떤 공천에 관련되는 어떤 논란 부분 그리고 야권표가 분산되어 있다는 부분도 과연 이 손학규 후보가 수원에 바로 인근 지역까지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수원 지역의 선거 주도권을 손학규 후보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전폭적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손학규 후보의 고민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 곳이 이제 인접지역인데요. 인접지역 간에 서로 영향이 좀 주고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벨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수원 벨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이 15곳의 어떤 선거구 중에서도 수원에서 세 곳이 상당히 많은 어떤 선거 중요한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5곳의 선거구 중에서 3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승부가 어떻게 보면 전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KM조사연구소입니다. 수원병 이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선 RDD 전화조사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12.95%였는데요. 10일과 11일의 조사 결과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가 39.1%,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34.6%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손학규 후보 그리고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전국적인 인지도에 이 김용남 후보를 비교하자면 이러한 접전 양상은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적극 투표층에서는 그 차이가 손학규 후보가 42%, 김용남 후보가 40.7% 불과 1.3%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재보궐선거의 특징상 이 조직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투표율이 낮을 때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투표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새누리당의 조직력이 상당히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긍정적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재로서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광주 지역 또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가 아주 세간의 관심 아닙니까? 논란도 많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권은희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은 광산을의 경우에 이 전략 공천한 곳에서의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광주 전라 지역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내려갔습니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의 지난 7월 8일과 10일에 휴대폰 RDD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서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울에서 5%포인트 이어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광산을에서의 전략 공천과 함께 서울 지역 동작을의 전략 공천까지 이어지면서 네. 이 내부의 갈등 그리고 불협화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오르면서 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떤 이 정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측면은 단순히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입니다. 2030의 투표율이 바로 이 혹석이 매우 더운 여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좀 휴가 기간하고 겹쳐요. 그렇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던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의 한가운데에 재보궐선거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2030 세대의 투표 적극성이 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전략 공천에 따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을 비교해 볼 때 양쪽에서 모두 다 엄살 작전을 피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초반에 아주 걱정을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웃는 얼굴을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만큼 이 의석수를 결정할 만큼 전체 의석수의 안정적인 어떤 의석수 확보에 대한 중요한 어떤 과반수. 그렇습니다. 이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떤 절박함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 재보궐선거가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만 당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웩드독 네. 일종의 어떤 열세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내가 좀 불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도와달라라고 하는 밴드 웨거닝 일종의 어떤 편성되는 현상과는 다르게 네. 일종의 자기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고민에서 나온 어떤 책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번 선거도 지금 어떻게 되지? 종잡을 수가 없는 선거가 된 것 같아요. 6.4지방선거도 결국 이제 똔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선거 정말 지켜봐야 되겠는데 많이들 투표를 해야 되겠죠? 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가 예산이 150억이나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150억.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또는 이 3분의 1 정도밖에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 낭비 또 유권자의 어떤 불편함만 초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제도로 개선돼야 될 텐데요. 네. 많이들 투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억 아깝습니다. 많이들 투표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네,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찬반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신 중에 휴대전화 끝자리 0238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윤미, 신동해,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